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많은 남자들과 잤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우리 차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 세 커플 중 6쌍은 우리 집 중 한 곳에 모이곤 했습니다. 애너의 친구 셀리와 그녀의 남편 카얼이었습니다. 이웃 제키와 그녀의 현재 남편 트렌트가 가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20대였던 주요 그룹이었고 우리 중 누구도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셀리와 카얼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트렌트는 첫 결혼해서 2아이를 낳았지만 전 애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절실히 그들의 양육권을 원했습니다. 음식 음료도 있었고 우리는 보통 트렌트의 집에서 만났을 때 카드놀이를 하거나 TV에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것처럼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수영장 날씨에 수영을 했으며 특히 셀리와 마이어는 소녀들이 확실히 하기 위해 서로 전화하는 파티를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날짜에 함께 중요한 미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애너는 채팅과 전화로 잡담하는 것을 좋아했고 조직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물결 모양의 연한 갈색 머리를 가진 가슴이 크고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약간 추파를 던지고 때때로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녀는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녀는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어떤 경계도 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리브가 오레곤의 해안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주립대학에서 재무학 학위를 취득하고 공인 재무설계사가 되기 위해 시험을 쳤습니다. 약간 내성적이었지만 저는 금융시장 통계와 경제 시스템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도시에서 보험을 판매하셨고 아버지의 정직하고 확고한 평판으로 인해 우리 도시 금융세계에서 권위를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름은 조저프 와시브이고 내 이름은 JT였습니다. 이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회의를 준비하고 그들의 돈에 대한 내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는 그들의 돈이 꾸준히 증가하기를 원하지만 보수적으로는 나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회사 중 하나이며 그들로부터 많은 재무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즐거웠던 일이었습니다. 첫 해에 다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객이 좋은 수익을 올렸고 그들의 포트폴리오가 시장을 능가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사무실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즐겼으며 그의 장기 고객 중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고객을 만나 아버지에 대해 더 잘 알고 개인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학년 때 한 가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좋은 생활을 할 만큼 사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재정적 목표가 있었고 경제학 학생으로서 날씨가 좋은 이 도시에서는 사업만으로는 제 자신을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파티는 밖에서 먹기로 했고 개방형 주방에 바비큐 시설이 있는 넓은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애너에게 오늘 밤 어떤 주제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게임을 하자. 그녀는 모두가 좋아할 재미있고 재미있는 게임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즐겁지 않나요? JT. 그녀는 파티에서 누가 가장 즐겁게 지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약간의 경쟁이 있었다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회사에서 주로 음식과 음료를 즐겼습니다. 나는 내 와인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몇 번 있었습니다. 한두 잔 더 마셨을 때 어떤 게임을 할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JT.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바비큐 준비만 하세요. 제게는 딱이네요. 오늘 저녁에 처음 만나기로 한 그룹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셀리와 카얼. 셀리와 애너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셀리는 약간 통통하지만 비례적으로 탄탄합니다. 셀리는 가슴이 큽니다. 38세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로우 컷 상의로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애너도 이렇게 합니다. 그녀의 옷장 선택을 취소하려면 카얼은 디젤 정비공이고 우리 도시의 큰 상점에서 일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셀리가 추파를 던지고 자신이 덩치 큰 사람인 것을 과시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마도 6분 3인치일 것입니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나는 아마도 애너와 벨리의 연결이 없었다면 그를 친구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키와 트렌트는 이웃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친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키는 단순한 얼굴이지만 뛰어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너의 풍만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마른 체형입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전체 그룹 중에서 내가 그녀와 가장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트렌트는 골퍼입니다. 그는 슬림하고 키가 약 5피트 9인치에 약간의 오만함과 티할 태도가 있어서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나중에 배웠습니다. 그 사람을 참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를 믿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파티에서 똑똑하고 재미있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리고 손님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무계획 업무를 도시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해안 마을에서도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 사이는 차로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은 그 주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머물면서 고객 및 잠재 고객을 만났습니다. 잘 지내요. 저는 주련 이와 함께 대학을 다녔습니다. 주련은 IT 전문가였으며 대규모 은행 중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주련은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트렌디한 메이플스 동네에 있는 침실 아파트 사무실까지 걸어서 갈 수 있었고 도보거리에 레스토랑, 바와 부티크가 많았습니다. 확실히 젊고 현대적이고 힙한 지역이었는데 제가 애너를 만난 곳은 바로 이 바 중 하나였습니다. 애너는 우리 아파트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트렌디한 레스토랑이자 바인 루커스에서 일했습니다. 주련과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3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애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플레이보이 토끼처럼 보였고 관능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항상 눈에 띄는 옷을 입었습니다. 애너는 발을 돌보고 있었고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 인생, 경력, 목표 등에 대해 온갖 종류의 질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나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녀는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활기가 없는 재정 설계사였습니다. 여자 친구 게일 벤선이 있었습니다. 게일은 매력적이었고 함께 있기에 재미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여자 몇 명과 데이트했지만 그 기간 동안 4년 동안 우리가 떠나던 날 밤에 안정적인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안나에게 데이트 신청할 뻔했어요. 심지어 그녀가 원한다는 인상도 받았어요. 그녀는 섹시해요. 줄리안이 당신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날 저녁 누군가가 널 이길 거야. 나는 루카스에 혼자 가서 일요일 저녁에 안나와 데이트를 해서 만나서 조금 무서웠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보여줬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내가 애너와의 친밀한 밤의 궁극적인 신호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게 주었고 고등학교 친구인 게일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친밀한 파트너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학생 애너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몇 가지 일을 했고 우리는 많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오이입니다. 그녀는 과체중은 아니지만 몸매는 너무 촘촘하지도 않고 부드럽고 유혹적이며 때로는 완전히 여성스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경험이 많았는지 나는 그녀가 경험이 많다는 대답을 알고 있었지만 친밀한 역사에 대한 논의는 피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까 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느꼈던 두려움은 나의 내적인 만족으로 보상된 것 이상이었습니다. 모두가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에 2잔 정도 마셨습니다. 3번째 레드 와인을 마신 것 같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카얼은 자신이 일하던 디젤 상점의 매니저 자리를 얻고자 하는 희망에 대해 주인이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와 잘 지내려면 자신의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종교에 관여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나태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셀리가 애너에게 오늘 밤 우리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애너는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재미로 우리는 진실 혹은 대담 게임을 할 거예요. 오,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칼셀리와 트렌트는 박수를 쳤고 그들의 승인을 보여주기 위해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안나를 보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재빨리 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칼과 트렌트는 싱긋 웃었습니다. 제키는 반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특별히 열정적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친밀한 이누엔도의 힌트로 아주 온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배우는 누구입니까? 손대지 않은 사람을 잃었을 때 당신은 몇 살이었습니까? 기타 그리고 다음은 트렌트의 차례였습니다. 그 사람이 애너를 선택했고 그녀도 챌린지를 선택했는지 물어보세요. 애너 반바지나 상의 중 하나를 벗으라고 제안합니다. 트렌트가 잠깐만요.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속옷을 입고 있어요. 수영복 같아요. 안나가 관심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행동은 선을 넘을 뻔했고 나는 나만 생각하는 자신감 넘치는 친밀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애너와 사소한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을 확실히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상의를 벗고 레이스 흰색 브래지어를 입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트렌트와 카얼은 자랑스럽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셀리는 킥킥 웃었습니다. 애너는 모두의 관심을 좋아했습니다. 조금 화가 났지만 셀리가 나와는 달리 시엘로의 가슴 없이 완전히 그녀에게 보여줄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카얼은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플래시를 켰더니 확실히 컸어요. 제 타입은 아니었지만 컸어요. 제키와 저만 제외하고 모두 웃었어요. 저는 한 라운드만 더 말했고 이 게임이 끝나면 몇 번 낄낄거리고 항의하는 소리가 났지만 우리가 선을 넘을까봐 걱정됐어요. 그것은 애너의 것이었습니다. 돌아서서 그녀는 트렌트에게 알았어 가라고 물었습니다. 트렌트는 10초 동안 바지에 도구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애너는 도전하지 마십시오. 제키는 트렌트가 바지 지퍼를 풀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고 일어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연약한 옷을 입고 6살이었고 날씬하지 않은 애너와 셀리 둘 다 나를 쳐다본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카얼은 웃고 있었다. 내가 애너를 보았을 때 그는 약간 남자 스트리퍼처럼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지 그의 앞길을 쳐다보고 있었다. 제키가 내가 떠난다고 말했다. 그녀도 분노해 보였다. 트렌트에게 옷을 입고 차에 타거나 모두가 떠나고 집으로 걸어가면 된다고 말했고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파티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안나는 특이할 정도로 조용했고 우리는 끝내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멀었다고 말했어요.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모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녀는 농담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옷이 없었고 당신도 그들 중 한 명은 옷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파티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도 걱정하고 진지하게 지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얘기도 해야겠다. 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기는 그런 남자가 아니다. 나는 아주 만족스럽게 잠들었지만 일요일 아침에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먼저 일어나서 조깅을 했다. 달리는 동안 나는 안나와 함께할 토론을 계획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재미있고 좋은 파티를 즐긴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지만 내 아내와 우리 몸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안나가 전화로 웃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멈추고 볼륨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 말 들었어. 아, 셀리야. 그녀는 낄낄 웃었고 카얼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지금까지 최고의 사람으로서 우리 파티에 탔어. 어젯밤의 한 행동에 대해 특히 가장 오랫동안 당신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부분 애너는 성격이 좋았고 그녀를 화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내 댓글로 이것을 달성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순진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재미있었다고 다른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와 추리하고 내 감정을 설명했지만 그녀가 나를 공격한 후 그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마당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그게 바로 내가 결혼한 사람이야. 나는 그녀의 자유에 대한 사랑을 즐겼지만 그녀의 몸을 보는 것까지 모든 친밀한 모든 것은 내 것이어야 했다. 인정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조금 확신이 없었다. 안나는 아름다운 여자이고 나는 꽤 단순하다. 재무설계사. 저는 제가 외모가 좋고 몸매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가 항상 온갖 종류의 남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충실도를 의심할 실질적인 이유는 없지만 결혼하기 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 레이더가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3개월 동안 데이트를 했고 그동안 거의 내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애너와 친밀감을 느꼈고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의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언니 애너를 떠나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친밀한 역사를 파헤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았고 그녀가 좋아하는 다음 사람을 찾기 위해 너무 열심히 볼 필요가 없었으며 그녀의 외모로 남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임을 알고 우리는 캐주얼 지인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저녁 그 당시 우리는 아직 우리의 독점권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나에게는 사랑과 독점권이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때는 12월이었고 파티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화려했습니다. 안나가 입고 있는 옷을 봤는데 눈이 머리에서 튀어나올 뻔했어요. 가슴을 간신히 가리는 빨간 드레스였어요. 당신은 내 드레스가 마음에 드네요. 그녀가 안나를 놀렸어요. 당신은 멋지지만 와 그거 꽤 얄팍해요. 제가 거기 고객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 대답했어요.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안나는 자주 화를 내지는 않지만 화를 내면 거의 항상 외모 때문에 화를 냅니다. 자기가 쓰레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나를 당황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등등 사과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조금 추웠지만 파티에 갔는데 그 사람이 드레스를 입었어요. 집은 힐즈에 크고 아름다운 장식이 많았고 음식과 음료도 많았어요. 제가 한 일도 있었어요. 거기 동료들 대학 때 알았던 사람들과 내가 속한 스포츠 클럽에서 알았던 다른 사람들 거기 파티에 대학 때 기억나는 남자 하나가 있었는데 말리스터라는 남자가 있었어. 얼굴에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만한 오만하고 사랑스러운 얼간이 중 하나였어. 검은 머리 그는 건방진 미소와 샴페인 한 잔을 들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는 안나를 보았다. 안나는 주로 남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고 그 관심의 대부분은 그녀의 가슴골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해 거기에 있었고 갑자기 나는 동료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 우연히 지인들이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마리스티는 애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고 그녀는 모든 관심을 사랑했고 이제 이 귀여운 남자는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들어본 것 중 가장 흥미로운 말은 내가 그녀를 쫓아낼 수 있었지만 파티가 계속되면서 당신은 결국 이런저런 방향으로 표류하게 되고 애너와 나는 헤어졌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몇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꽤 도움이 되었어요. 애너를 마지막으로 본 지 1시간 이상이 지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실 주방과 주방 옆에 있는 가족실을 잠깐 훑어봤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를 찾아야 했어요. 나는 마리저어도 보지 못했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나는 겨울 공기로 나갔습니다. 아니 애너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돌아오고 있었는데 거리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여보짐이 방금 새 BMW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그녀가 단지 기적의 말리스터라고 말했어요. 내 말은 차라고 했어요. 그는 웃었다. 나는 안나를 보았다. 나는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조금 구겨진 것 같았다. 내 얼굴에 가짜 미소가 있었다.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끓고 있었다. 안나가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지금 떠날 예정이다. 나는 단지 원한다고 말했다. 물론 집에 타고 싶은지 확인하기 위해 집에 타고 싶어요. 그녀는 왜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이 시점에서 말리스터가 내 등을 때렸어요. 다시 만나서 반가웠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금 보디빌더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스포츠를 하고 항상 이것을 강하게 쥐고 있었고 애너와 이 남자에 대한 나의 분노가 결합되어 내가 그의 팔을 꽉 잡게 만들었고 그는 기회가 없었으며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나는 벌써 손을 쥐고 있었어. 무릎이 풀렸고 입이 벌려져 소리 없이 비명을 질러 자기야 상처받았어.
집 안나가 울었어. 아 미안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향하던 차에 도착해서 버크를 채웠다. 그녀가 나를 따라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큰 싸움이었습니다. 보통 저는 그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멋져 보였고 친밀감도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들어본 그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녀가 관심을 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공식화하지 않은 순간 그녀가 남자들로부터 받은 관심은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서로를 만나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끊임없는 의사소통의 성인 버전이지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토론 내가 그녀를 데려다 줬는데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묵을 거라고 말하자 그녀는 나를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오 여보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는 단지 재미있게 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룻밤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나중에 나는 떠났고 그녀는 전화하고 편지를 썼지만 나는 그녀의 인생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일에 집중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평소 일요일 저녁이 아닌 토요일 아침에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고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주말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고향에서 좋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전문적으로 고객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해안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도시에서 성장하는 사업으로 인해 성공했습니다.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내 개인적인 삶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계속 문자와 전화를 했고 내 응답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언제 돌아올 것인지 물었고 나는 금요일 저녁에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나에게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포장된 선물과 함께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녀가 말하면서 나에게 선물을 건네줬어요. 제가 열어보니 상자 안에 옛날식 해골 모양의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열쇠는 당신에게 내 마음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망토 단추를 풀면서 미스 구월이 드러났거나 솔직히 말해서 내 10대 환상에 등장한 다른 플레이보이 캐릭터가 무엇이든 그때 내가 정욕의 파도에 녹아버린 결심이 무엇이든 간에 복잡한 감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몰티어와의 파티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나는 진과 데이트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너무 다정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장난을 치려고 했지만 나는 내가 남자들을 이렇게 대했던 때부터 14살 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질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짝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슬퍼할 것이지만 이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장난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연한 관계에 있거나 나는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한 것은 우연한 관계가 아니라고 그녀가 내 위에 누워서 그녀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도 헌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했고 그녀는 나를 기쁘게 하기 시작했고 애너는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말했을 수도 있고 진실이나 DAR 게임 파티가 평소처럼 지나간 다음 주에 그녀는 아름답고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고 계속 지켜보았는데 그녀가 나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셀리와 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였던 어떤 일이라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어느 토요일쯤에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트렌이 우연히 지나가던 것은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제키는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고 그는 멈춰서 잔디비료와 정원 가꾸기에 관해 다속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실 것을 원하는지 물었고 우리는 뒷마당에 앉아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외부인에게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트렌트와 나는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고 조금 건방진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서로 친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듯이 우리는 다속인 대화를 나눴는데 대부분은 그의 아이들과 전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양육권을 위해 싸웠고 그녀는 후견 문서에 도덕적 기준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는 그녀가 서면 규칙 중 일부를 잠재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것이 바로 자녀 양육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의 애정으로 인해 그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조금 더 취약해서 좋았을 수도 있고 트렌트에 대해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가 애너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우리는 그의 가족에 대해 꽤 힘든 대화를 나눴고 이제 그는 애너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녀가 쇼핑 중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즉시 시작했습니다. 15분 후 애너는 작은 비키니를 입고 뒷마당 남쪽 끝에 있는 칸막이 뒤에서 허둥지둥 돌아다니며 트렌트에게 인사합니다. 그녀는 미니멀한 옷을 입고 일광욕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며 우리에게는 헨리 앤더슨이라는 참견하기 쉬운 은퇴한 이웃이 있습니다. 좋은 남자 집에 없을 때 집까지 챙겨주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해주는 그런 남자. 즉 착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자. 그냥 조금 궁금해서 그 사람도 내 고객이라 그동안 화면을 켰다. 트렌트는 안나를 보기 위해 있는 힘껏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그를 출구로 다시 데려갔고 그가 문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는 선텐 로션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나 덕분에 이 사건 이후 또 다른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더 큰 사건은 상황이 좋아졌다. 사실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가끔 기억했지만 그 이후로 우리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우리가 적어도 이 약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했습니다. 안나는 사랑스럽고 온화했으며 함께 있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여자친구들과만큼 깊은 토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즐겁고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름다웠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곁에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드러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나는 이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유를 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캠리를 운전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갑자기 포르쉐를 탔습니다. 정신적인 줄다리기를 겪었습니다. 내 뇌의 한 부분은 그녀가 이상적인 짝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재미는 일시적이었지만 오래지 않아 상대방이 말했지 당신 미쳤습니까? 모든 남자의 꿈은 여신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논쟁은 내가 애너와 헤어지면 다른 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녀와 육체적으로 또는 친밀하게 비교할 수 있었고 내 인생에서 누구도 가까이 다가온 적이 없었고 나는 그녀의 가슴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고 반지 외에도 카리브해 휴가 티켓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애너는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좋아했고 여행은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애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녀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셀리와도 전화를 걸어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뻐하시는 것 같았지만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망설이시나요? 아빠는 당연히 왜 질문이 큰 단계인지 알겠습니다. 안나는 멋진 여자예요. 당신 때문에 정말 기쁘다고 대답했어요. 나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나중에는 그의 열정에 약간의 망설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리조트는 정말 놀라웠어요. 수영장에 바와 레스토랑이 많았고 일광욕용 라운저와 파라솔이 있는 전용 해변도 있었고 거기에 도착하면 카약 제트스키와 기타 수상 활동을 빌릴 수 있는 비치 스포츠 헛도 있었어요. 해변 산책을 위한 우리 수영복 애너는 3가지 유형의 핫화이트 마이크로 비키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마이크로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낄낄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바에서 음료수를 들고 이 아름다운 초승달 모양의 흰색을 따라 걸었습니다. 맑고 푸른 물에 가장자리를 두른 모래 안나는 거의 아무것도 덮지 않는 순백색 담요와 핫한 비키니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 풀바에서 캐주얼한 저녁을 2번 더 먹었습니다. 알수를 마시고 우리는 방으로 향했다. 우리는 발코니에서 일몰을 보았다. 둘 다 조금 취한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허리를 구부렸다. 나는 뒤에서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내 손은 그녀의 아름다운 가슴에 뻗어욕정으로 가르랑거렸다. 이것이 내가 필요했던 모든 지원이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우리 방향을 보면 누구나 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승선에 도달하면서 신음했고 곧 나는 단지 반대편 끝에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누군가가 직원에게 손뼉을 쳤습니다. 리조트는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건을 가져오는 사람이 항상 있었고 길을 알려주고 음식이나 음료가 필요한지 확인했으며 해변에 있는 일광욕 의자를 순찰하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인 비치 보이스가 있었습니다. 주요 고객은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40세 이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음료수를 가져왔고 수건을 가져왔고 의자나 우산을 옮겼으며 선텐 로션을 자연스럽게 바르라고 하면 비키니 입은 안나에게 끌렸습니다. 지금은 헐렁한 비키니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섹시해 보였습니다. 비치 보이즈 크루즈 중 한 명은 항상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매끄러운 황금빛 피부, 날씬한 체격, 반짝이는 하얀 치아 미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나는 데너에게 나와 함께 제트스키를 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태닝을 하러 갈 예정이라고 그녀는 내가 제트스키를 타고 1시간 동안 훈련을 한다고 하더군요. 재미있게 놀고 조심하세요. 제트스키를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는 건 꽤 재미있었어요. 1시간도 채 안 걸렸고 저는 해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운지 의자로 돌아가서 내가 다가갔을 때 크루즈가 애너 위로 어렴풋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 그는 그녀의 맨등을 마사지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가슴 옆면에 닿았어. 무슨 일인지 크루즈가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에마어 JT 저는 애너 양이 햇볕에 그을린 그녀는 등의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하다고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고마워. 그리고 그는 서둘러 갔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뜻인지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고 나는 해변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지만 해변 소년이 확실히 그녀를 더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상의가 열려 있고 5번째 자리에 34인치 정도의 물질이 있고 20대 소년이 당신 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그게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당신의 느낌을 느꼈나요? 가슴 오작이야. 진정해. 그 사람이 옆구리를 조금 만졌을 수도 있지만 그녀가 그것이 나를 정말 흥분시켰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승무원과의 지나치게 시시덕거리는 행동을 제쳐두고 그녀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생각을 돌렸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나는 그녀에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방으로 걸어갈 때 도구를 숨기기 위해 내 앞에 수건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결국 천국은 끝나야 했고 우리는 집으로 가는 길에 결혼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나는 졸었습니다. 비행하는 동안 정말 멋진 여행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말에 트랭크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왔을 때 라틴계 해변 소년이 가슴을 더듬었다는 생각밖에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삶은 강렬했고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버는 돈에 대한 보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부분 스스로 연구를 했고 돈이 잘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애너도 루커에바에서 일했지만 보통 점심 교대 근무를 웨이트리스로 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애너는 일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것을 좋아했고 여름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돈을 갖는 것을 좋아했다고 생각합니다. 애너와 셀리는 우리 집에서 진실 파티가 끝난 후 부부의 다음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는 많은 이야기와 계획 끝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파티는 트렌던에서 열기로 결정했고 제키는 몇 주 후에 7월 중순에 수영장 파티를 할 것인지 허락할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말했습니다. 애너는 카리브해에서 온 비키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빨간색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낯선 사람들이 당신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일이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파티 전 화요일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엄마로부터 정신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카운티 병원에 계셨고 5회 수술을 받으실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능한 한 빨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나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했어요. 집으로 들어와 둘이서 쓸 여행 가방을 챙겨 부모님에게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속도를 내지 않으려고 자제해야 했다. 안나가 내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고 했다. 아버지가 걱정됐고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믿을 수 있는 힘이었고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건강이 문제였고 어머니의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힘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벼운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5회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완전한 회복에 대한 그의 예후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요일까지 아빠를 병원에 머물게 한 다음 집으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안나가 쉬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화요일 저녁에 아빠와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아빠가 돌아왔을 때 아빠는 정말 기분이 좋았고 엄마와 안나가 도착했을 때 아빠는 침대에 누워 십자말풀이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수요일에 하루 종일 거기에서 놀았는데 꽤 지루했습니다. 안나는 예의 바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녀를 탓하진 않았어요. 목요일에 아빠를 집에 데려온 후 병원은 꽤 우울한 곳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왜 집에 가지 않았는지 그녀는 내 차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나한테 다시 오거나 아니면 내가 한동안 아빠 차를 가져가면 돼. 아빠는 운전할 생각이 없었어. 아니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녀는 고맙다고 말했어. 애나 고마워요. 하지만 집에 가세요. 나는 그들이 잘 지내길 바라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목요일 오후에 떠났습니다. 목요일에 제 하루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식료품점으로 달려가서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와 함께 TV에서 야구 경기 몇 개를 봤는데 지루하긴 했지만 금요일에 부모님과 함께 있어서 기뻤어요. 안나에게 전화했더니 언제 집에 올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한 번은 어때요? 이 멍청한 파티를 완전히 잊어버렸어. 미안 얘야. 나 여기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해. 너도 갈 건지 모르겠어. 셀리가 내가 가기론 하는데 제키의 여동생과 그 남자친구도 올 것 같아. 완전히 믿지 않았어. 트렌트지만 그룹에 초보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마지막 파티처럼 너무 메워지는 것에 대해 조금 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토요일에 전화할게요. 조금 우울한 것 같아요. 금요일에 과로해서 피곤한 것 같아요. 나는 그와 어울리고 그가 잠들었을 때 엄마를 돕기 위해 집 주변의 물건을 몇 가지 고쳤습니다. 엄마가 나를 멈추고 저녁을 먹도록 했어요. 다음 단계 이 시간에는 아빠가 이미 자고 계셨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아래층으로 옮기고 선반에 보관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집중해서 휴대폰을 보니 거의 10시가 되었습니다. 애너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무슨 일이죠? 안에서 소음이 좀 들렸어요. 배경호 안녕 자기야 난 트렌턴에 있어. 제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아빠는 잘 지내고 있는데 바로 그때 높은 비명 소리가 들렸고 안나가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인지 자기야 웃기 시작했어. 얼마나 마셨어? 연결이 별로 좋지 않아. 다시 전화해도 될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경에서 웃음이 더 나오네요. 트렌트가 그 상의 2개를 벗으라고 말하는 게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또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머뭇거림마. 이게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안나가 대체 무슨 일인지 생각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의 전화가 오프라인이 되었지만 내가 지금 가면 이미 자정이 넘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쳐서 오늘 밤 동시에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싶었을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헨리 앤더슨이 내 연락처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헨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는 트렌트와 제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과 뒷마당 사진을 찍기 위해 내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거기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모두 끄고 트렌트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육체적, 정서적으로 지쳤습니다. 나는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전화기를 켰습니다. 앤더슨이 보낸 사진 몇 장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사진이 레나는 옷을 전혀 입지 않았고 트렌트는 거대한 발기 도구를 들고 그녀를 쫓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애너의 불륜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전에 경고 신호를 본 적이 있었지만 그녀가 그 선을 넘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검은 안개가 내 뇌를 뒤덮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이해하려고 무감각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엄마에게 산책하러 간다고 말했는데 괜찮다고 엄마가 물으셨어요. 예,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아빠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엄마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걸었고 울었다고 생각했고 계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기까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매우 슬펐지만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두바보 트렌트와 칼에게 먼저 모든 이야기를 알아야 했고 안나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 애너가 정오쯤 전화를 했고
특히 전화를 친절하게 했다는 것. 너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아빠가 그러는 것처럼 나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필요해 정말. 보고 싶고 내가 필요해. 파티에서 그 애가 한 일에 대해 비난할 뻔했지만 입을 다물었어. 나는 그녀를 속이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나 자신과 자산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애너 앞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니 일주일 더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빠는 괜찮았고 예정보다 빨리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화하겠다고 했고 안 오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이 설렘을 견디기 힘들어요. 사실 월요일 저녁에 도시로 떠났어요. 옛 룸메이트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며칠 동안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련은 놀란 것 같았지만 내가 주련의 집에 도착했을 때 동의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가 목요일에 뉴욕에서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형제는 배우였고 그가 참석하지 않은 연극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줄리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는 놀랐다. 그는 안나가 추파를 던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나를 속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내가 얼마나 화가 났고 어떻게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애너와 이 모든 그룹에게 똑같이 대하십시오. 나는 또한 다음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그가 동의할 계획을 세울 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애너에게 숨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카얼의 작업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카얼은 디젤 기계공이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곧 감독 자리가 열렸는데 그는 승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트럭을 향해 걸어가며 손을 흔들며 칼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랐지만 칼은 자주 맥주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퉁이에 가서 직원들을 위한 일종의 선술집을 갔는데 맥주를 주문한 후에는 별로 붐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토요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또 다른 전형적인 파티인 카얼이 이것이 전형적인 것이라고 대답했고 저는 그에게 사진 중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데 여자들이 옷을 벗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알았어.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요. 그런데 당신 상사가 이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할 것 같나요? 상사는 매우 신앙심이 깊었고 칼은 정말로 승진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위협적으로 나를 밀었습니다. 나는 돌아서 칼을 때렸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공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는 즉시 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유타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남겨진 나는 항상 당신이 괴롭히는 사람에게 맞서는 순간 그 사람은 겁쟁이가 된다는 것을 항상 알아차렸습니다. 칼은 끝났습니다. 나는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술집에 있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고 그들이 그랬더라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닥치고 잘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의 상사가 사진을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는 내 모든 질문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너셀리 또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다른 사람은 그가 그의 상사에게 사진을 숨기려고 필사적으로 보인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앉아 있었고 애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은 믿을만하고 왜곡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너셀리 그리고 카얼은 모두 함께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사회 경제적 단면 중 하나였습니다. 부자, 중산층, 애너와 셀리가 속한 그룹은 그 당시 소녀들보다 가난한 아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그들은 또한 옷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집과 부모의 차 더 부유한 아이들은 구식 옷과 낡은 차 때문에 그들을 놀렸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소녀들을 위한 훌륭한 이퀄라이저를 소유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애너는 아름다웠고 셀리는 약간 통통했지만 그녀는 가슴이 매우 컸고 그 소녀들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카얼은 고등학교에서 15살이 되었을 때 둘 다 언터치트를 잃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셀리는 그에게 그녀와 애너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애너는 셀리에게 모든 것이 그녀는 좋은 옷, 좋은 차, 마음에 드는 좋은 집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물건과 친밀한 거래를 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더 부유할수록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남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얼도 나에게 말했습니다. 애너와 내가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셀리에게 나와 데이트를 시작한 후 내 전망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헤어지기 전까지 거의 3개월 동안 그와 계속 데이트를 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나와 그녀의 옛 남자친구와 3년 동안 잤다는 뜻입니다. 젠장, 너희 둘이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다고 그 사람이 말했지. 난 그 사람이 같이 잤던 남자를 적어도 2명은 알아요. 그건 트렌트와 나 말고도 그 사람이야?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중 한 명은 맴이라는 이름의 괜찮은 친구였어. 그녀는 당신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 파티에서 본 그 멍청한 말썽꾸러기였을 거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냥 거기 앉아 분노로 끓어올랐습니다. 칼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그는 계속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계획이 필요해서 누군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온다면 안나가 그에게 달려갈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몇 분 동안 앉아서 생각한 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토요일 밤에 제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도 그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5위에 있었고 떠났습니다. 제키의 여동생은 화가 나서 제키가 그녀를 집에 데려가서 그녀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축하를 해주기 때문에 제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하니 그가 잘 대답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건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아내입니다. 그녀는 항상 나를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같이, 아니 내가 결혼하면 셀리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여자고 난 그 사람을 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이를 갖지 않는 거야. 이제 떠날 시간이 됐어. 나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많았다는 핵심 사실 중 하나는 애너가 난잡한 것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녀가 나와 함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금융보안이었고 더 나은 잠재 고객이 나타나면 그녀는 떠났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카얼 외에는 아무도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럴 것이다. 칼 같은 어리석은 남자라도 여자에 관해서는 나보다 똑똑했다. 나는 줄리안에게 돌아가서 칼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나는 슬펐지만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나도 그랬다. 부끄러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저를 비웃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녀와 다른 몇 명에게 돈을 지불하게 해야 했어요. 주련은 몇 가지 질문을 한 다음 헤드폰을 연결하고 노트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서 레드와인 한 병을 마시고 있었고 점점 더 화를 내며 주련은 전화를 끊고 존 폴과 데이트한 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이후로 그를 본 적도 없는데 왜 그가 단지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연결했냐고 묻습니까? 3만 달러 정도 손에 넣을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면 왜 BMW를 6개월 동안 임대해야 하는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타이핑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BMW 임대 비용이 최소 33만 달러가 될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일 애나 집에 가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하라고 해서 모든 게 괜찮은 척해야 할 거야. 목요일 퇴근 후 줄리안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음날 존 폴이 여기 올 거야. 애나한테 전화해서 나는 그날 저녁 집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 평범하게 행동했다. 나는 단지 그녀에게 아버지가 걱정된다고만 말했다. 운 좋게도 나는 내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배우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녀는 목요일 저녁에 나에게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사를 주고받은 후 주련의 아파트에서 주련과 존 폴을 만났습니다. 주련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존 폴은 뉴욕 투자은행가로 가장하여 애너를 유혹합니다. 그는 마지못해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와 그의 돈과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존 폴은 약 5개월 후에 시작하는 연극에 출연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존 폴은 주련보다 2살 어리고 매력적인 남자 긴 머리였습니다.
날씬한 체격과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미소. 그녀는 확실히 그를 좋아할 것입니다. 한 가지 물어봐야 해요. 그가 말했어요. 내가 그녀와 자도 괜찮습니까? 내 말은 그녀는 당신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에게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5개월 동안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으니 차라리 5일 안에 자고 싶다. 나는 그들에게 바 일정을 알려주고 매주 만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들키고 싶지 않았고 존 폴뿐만 아니라 그의 역할을 해야 했지만 헌신적이고 무지한 남편처럼 행동해야 했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사건이나 실수 없이 지나갔습니다. 안나의 변화를 알아채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우리는 안나와 친밀한 생활을 했습니다. 인팀은 우리 삶의 평범한 부분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안나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느린 낭만적인 행동이 아니라 거의 육체적인 경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족감을 얻었지만 목요일 저녁에 줄리안의 아파트에서 만났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내 압도적인 욕망이 그녀를 존 폴에게 반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나의 작은 부부는 그녀가 그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존 폴은 바에 3번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그를 알아보길 바랐고 2번째에는 가벼운 대화를 하고 3번째에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녀를 만났는데 내일 11시부터 3시까지 일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2시에 늦은 점심을 먹으러 와서 커피를 마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 $200짜리 의상을 사야 했어요. 집에서 계속 일하다 어느 날 애너와 존 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밤늦게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좋아하는 주간 TV쇼의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최신 보고서를 빨리 듣고 싶었습니다. 존 폴이 금요일에 커피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애너는 자신이 결혼했다고 인정했지만 문제가 있음을 암시했고 접근하기 쉬운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에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존 폴은 그가 부자라는 것을 암시했고 천천히 작은 단서를 주었고 애너와의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화요일에 그녀의 벌금에서 냉담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5시가 조금 지나서 집에 돌아왔고 애너는 집에 없었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안나는 저녁 샐러드를 만드는 동안 집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 오늘은 어땠나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늦게까지 일했는데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바쁘셨나요?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해 화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멀어지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친밀감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친밀한 모습은 감정이 많지 않고 대부분 육체적이어서 속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나는 그녀에게 아버지에게 도움이 필요하며 금요일 오후에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도 가야 하는지 성의 없는 시도를 했고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주에 머물면서 목요일 저녁에 고객을 만나십시오. 저는 존 폴이 화요일 점심 식사를 메이크업 세션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 폴은 제가 집을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금요일에 계획을 세웠고 수요일에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녁 나는 꼭두각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 끈을 당기는 인형극처럼 느껴졌다. 몇 주가 지나고 그들의 관계가 발전했고 애너와 존 폴 사이의 친밀감이 주말에 일어났다. 나는 부모님 집에 있었다. 집에서의 관계가 변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사를 가고 있었고 약간 씁쓸했습니다. 때때로 내가 한때 사랑했던 영혼이 풍부한 여성의 모습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고 약 3개월 후에는 슬펐습니다. 존 폴은 애너에게 사랑을 맹세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까지 애너는 존 폴이 값비싼 맨해튼 아파트를 소유한 뉴욕의 부유한 투자은행가라고 믿었습니다. 존이 그녀에게 남편에 관해 물었을 때 애너는 관계가 끝나지 않는 한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 뿐입니다. 몇 주 후에 애너는 그녀와 셀리가 주말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파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고 그것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존 폴이 그녀를 주말 동안 선밸리에 가도록 초대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날 밤 그녀에게 아주 친밀한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존 폴이 아이다호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큐빅 지르코니아 약혼 반지를 프로포즈할 예정이라는 걸 알았고 큐빅 지르코니아 약혼 반지는 거의 $500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큐빅 지르코니아가 천연 다이아몬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존 폴은 부자였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목요일 저녁에 나는 그가 그녀에게 제안한 선벨리로의 낭만적인 여행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존 폴에게 그가 원하는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결혼했고 그는 그녀에게 2달 안에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었고 그녀가 그와 함께 있어야 했지만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애너는 존 폴에게 이번 주에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계획은 그녀와 싸우고 그녀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즉시 이혼하면서 내 모든 자산을 유지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애너가 그녀가 떠난다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프고 당연히 화가 나죠. 우리 결혼했어요. 당신이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몇 달 동안 상담을 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낼 거예요. 그녀가 에서 존 폴을 만났을 때 나는 연기에 정말 탁월하다고 선언했어요. 그가 내 돈으로 임대한 고급 콘도미니엄 그녀는 내가 그녀를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내 사랑은 존 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도시에 아파트가 있고 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롱 아일랜드에 있는 집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내 아내인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두뇌에서 달러 기호가 회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신의 남편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당신이 작성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자산을 그 대가로 보관할 것입니다. 그는 즉시 이혼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화를 내며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몇 달 동안 상담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나는 그녀가 금요일 저녁에 백만장자와 함께 있기 위해 빨리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집에 왔고 이로 인해 그녀는 내 자산, 우리 집, 내 차, 내가 준 모든 투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즉시 이혼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과 나는 비명을 지르며 결코 그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슬프고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지하실에 혼자 있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눈을 부릅뜨고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이진을 숨겨두었습니다. 나는 서명 문서를 가지고 성실하게 나갔습니다. 그녀는 떠날 때 내 앞에서 축하하지 않는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나는 도울 수 없었지만 그녀의 승리의 문을 눈치챘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9월 중순이었습니다. 10월 5일에 공식적으로 이혼하기로 되어 있던 그녀는 내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10월 말까지 결혼할 뉴욕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종 법안을 계획하기 위해 목요일에 줄리언즈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계획입니다. 애너는 다음 2주 동안 임대 아파트에 머물 예정입니다. 금요일에 그들이 떠날 때 그녀는 우리 집으로 돌아와 옷과 가구를 가져갈 것입니다. 존 폴은 애너에게 정오에 트럭을 타고 집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녀의 물건을 이사회사로 가져가서 그의 집인 뉴욕으로 배송할 것입니다. 물론 애너가 그녀의 물건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때쯤에는 존 폴이 이미 없을 것입니다. 존 폴은 그녀에게 자신의 성이 테일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추적하려면 네 그리고 꽤 비싸요. 그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신은 꽤 잔인한 사람이에요. 존 폴이 나한테 말했어요.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이 그녀가 나를 대하는 것만큼 잔인하지는 않다고 말했어요. 이해합니다. 이 말을 해도 상관없지만 그녀가 최고였던 이 5위 부분이 정말 그리워질 것 같아요. 그래, 이것도 그리울 거예요. 애너와의 의사소통은 예의 바르게 진행됐고 몇 번이나 후회할 뻔했어요. 그녀에게 마음을 바꾸고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금요일에 집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물건을 챙기고 있다고 그녀가 동의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자려고 거의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오후 12시 30분쯤에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존 폴에게 첫 번째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같은 결과 그녀는 고급 콘도미니엄에 전화했고 그들은 토요일까지 비용을 지불했고 그 후에 다시 임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아파트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그녀의 물건을 남겨두고 존 폴이 너무 오래 걸리는지 살펴보았고 주말이 끝날 때까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계획의 2단계 시간이 되었습니다. 컬렉션이 포함된 패키지 3개를 보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동안 그들이 함께한 친밀한 파티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에서 트렌트 셀리칼과 안나의 얼굴과 몸은 쉽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칼의 종교심이 깊은 상사에게 갔던 패키지입니다. 사진에는 내가 믿는다는 메모가 첨부되었습니다. 사람의 도덕적 성격은 그가 수행하는 일의 질에 반영됩니다. 패키지 2는 트렌트에게 갔습니다. 전처에게 이 사진에 첨부된 메모는 전 애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과 함께 있어서 다행입니다. 패키지 3은 제키에게 갔습니다. 메모에는 당신과 내가 파티의 가장 웃긴 부분을 놓친 것 같다고 적혀 있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미안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할 가치가 있고 그는 모든 것이 진정되자마자 뭐 마실래? 내가 모든 메모에 내 이름으로 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나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멜리스티였습니다. 아마도 줄리안에게 그 사람을 위한 뭔가를 생각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안나는 우리 관계를 되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월요일 저녁에 나타났습니다. 방금 직장에서 집에 돌아온 것처럼 안녕 자기야. 우리의 작은 오해 때문에 미안해. 난 영원히 집에 있어. 방금 그녀를 쳐다봤어. 안나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고 소리쳤어. 넌 누군가와 함께 뉴욕으로 도망갔어. 아니 내가 변했어. 내 마음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더 이상 게임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여기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이미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를 풀며 내가 반한 그녀의 낡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차갑게 말했다. 포기하기에는 이 전략은 너무 많이 포기했어. 이제 그녀의 얼굴로 문을 닫아버렸어. 나는 나를 위해 존 폴에게 인사를 했어.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녀의 아름다운 가슴을 드러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녀가 우리의 모든 토론에서 내가 언급한 존 폴의 의미를 종합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의 이름은 항상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헨리 앤더슨은 울타리 너머로 몸을 기대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셀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미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카얼은 승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셀리를 트렌트에 남겨두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가 양육권 청문회에 갔을 때 그는 완전히 거부되었고 실제로 법원은 그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문 권리를 제한한 것은 분명히 사진이 이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어느 토요일 밤 제키가 미친 듯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트렌트가 내 집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했고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는 메시지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낸 것 같습니다. 뒷마당으로 가는 길에 담요와 베개를 챙겨서 담요 아래에 가짜 몸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잔디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처럼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작은 불을 켜 놓았습니다. 나는 야구방망이로 무장하고 두꺼운 타격을 가했습니다. 제키가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가 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현관문을 두드렸고 내가 대답하지 않았을 때 그는 문을 통과하여 뒷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즉시 샤즈라운지가 설치된 것을 알아차리고 슬그머니 다가가서 덤불 속으로 2번이나 총을 쐈습니다. 빈 담요 첫 번째 타격으로 그의 팔이 먼저 부러졌을 것입니다. 다음 2개의 무기가 가랑이에 걸쳐 있는 것을 무력화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특정 무기를 무력화하고 싶었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